안녕하세요.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179번. 아직 한 발 더 남았다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차트를 봐야겠죠. 먼저 미국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어, 그 월봉에서 일단 연봉부터 봤죠. 저희가 연봉 S&P 500의 연봉을 보게 되면 이 5일선, 그러니까 5개년선이죠. 5년선, 5년 이평선 여기 맞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아래에서는 매수하게 되면 올라간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맞고 올라갔어요. 맞고 올라갔는데 아직 지금 1년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게 다시 또 내려올지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월봉으로 가자.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오면 분할해서 사자. 그래서 어, 전략이 심플해졌죠.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뭐 분할해서 사자. 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가 연봉이 끝나는 12월 31일 날 사겠다. 그때는 양봉일지 음봉일지는 모르죠. 왜냐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뭐 그럴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거죠. 이 코로나 때 음봉이었죠. 분명히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음봉이었을 겁니다. 양봉으로 뒤집혔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지금이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알 수 없는 인류의 큰 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거의,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 음봉이 나오면 그 해는 음봉이다라고 보시는 게 8, 90% 맞다고 보면 우리는 12월 31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한 번에 매수하든가 12월 31일은 아니죠.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있으니까 대략 한 12월 한 27일 정도 되겠죠. 왜냐면 이제 미국은 플러스 결제일이 이제 3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플러스 2일인가? 이 줄었다는 얘기가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경을 안 쓰니까 요즘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매수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배당락 때문에 이 플러스 3일이 앞당겨지는 거지, 아마 사는 거는 아마 31일 날 마지막 일날, 미국은 뭐 특별하지 않으면 마지막 일날 다 매매를 하니까 확인하셔서 마지막 날에 이제 사는 방법이 있고, 이게 혹시나 양봉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양봉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나는 미리 좀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월봉이 음봉일 때마다 이렇게 사는 거죠. 분할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올라가니까. 그리고 미국은 항상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싸게 미국을 사갖고 가는 거죠. 제일 여러분이 먼저 사야 될 게 스파이. 그 다음에 좀 돈이 여유 있으시면 빅테크. 이렇게 사시면 좋습니다. 스파이는 왜 그러냐면 종목은 빅테크는 7개 중에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파이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그러면 나는 안전하게 노후 자금이다 그러면은 저는 스파이. 나는 안전한 노후 자금은 50에서 한 70% 하고 빅테크 사고 싶어 그러면 한 50에서 30% 정도는 빅테크로 가면 되죠. 빅테크를 개별 종목으로 사셔도 되고 팡으로 일배수로 팡고인가요? 팡고가 일배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빅테크 ETF로
그냥 사셔도 되고, 스파이는 ETF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하는 매수 방법을 말씀드렸고, 조금 이제 여기서 난이도가 제일 연봉, 난이도 중, 월봉, 난이도 고는 이제 일봉이나 주봉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자, 일봉에서는 지금 우리 연봉에서 얘기 나오는 수치 4,800이었잖아요. 4,868인가 지난번에. 그런데 이 연봉이 변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게 그 안에 있는 값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조금씩 변동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 4,927이죠. 4,924. 그러니까 4,924를 기준으로 늘 매일매일 변하니까 조금씩 변해, 조금씩. 많이 변하지 않고. 그러면 4,924 여기 어딘가에 내려오면 나는 사겠다 라는 생각으로입니다.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요. 다만 내려오면 대박이고, 안 내려오더라도 나는 이렇게 일봉의 음봉일 때마다 나는 조금씩 분할해서 20분의 1, 10분의 1씩 사겠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제 저점이 나왔으니까. 저점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저점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이하로 내려간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장에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어려운 얘기냐면, 이게 파동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데, 자, 이 검은 선 5일선을 봐주세요. 일봉의 5일선입니다. 일봉의 5일선이 1파, 2파, 지금 3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5파에, 이게 4파에 4파. 1, 2, 3, 4예요. 제가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파동은 여기 21선. 여기 21선에 맞고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5파동.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쌍바닥이면 이렇게 돌아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유력한 시나리오예요. 유력한 시나리오. 제가 보는. 그래서 제가 요거는 2번. 가장 지금 우리 그 투자자들한테 좋은 거는 이 4파동이 쭉 뻗는 거예요. 쭉 뻗어서 이 61선에 닿는, 녹색의 선을 닿는, 여기 어딘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4파동이 여기서 끝나서 요렇게 끝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면 4파동이 올라가고 여기서 5파동이 나와서 21선 위에서 파동이 나오는 1번 과정.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요. 그 중에서 더 유력한 건 개인적으로는 5일선의 쌍바닥. 왜 그러냐면 관세가 지금 취소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유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살아있어요. 그리고 기본관세, 고정관세죠. 10%는 이미 박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15%가 더 얹어지는 이 총 25%에 해당되는 관세들은 협상 중이잖아요. 그건 90일 유예를 해줬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쌍바닥이 21선에 맞아서 쌍바닥이지 않을까. 근데 모르죠. 왜냐면 이제 계속 호재가 이슈가 나오면 위로 치솟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 61선에서는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21선부터
여기 21선 사이는 어디서 두들겨 맞을지 모르겠지만 줄여야 돼요. 좀 줄여줘야 돼. 왜?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갈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갈지도 몰라요. 쌍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동 이렇게 파동을 주고 올라가는 N자형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보면은 20선이 돌기 위해서는 5일선이 쌍바닥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5일선 파동이 있지만 1, 2, 3, 4 내려오는 거 한 번 마지막 한 번 더 내려오는 게 있죠. 그게 5파동이에요. 그게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내려오나 어쨌든 21선에서 내려오나 한 번은 내려온다. 한 번은 내려온다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어떤 이슈에 내려올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들은 몇 가지가 지금 보여요. 근데 어쨌든 한 번 더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때 줄였다가 여기는 줄였다가 내려와서 다시 사면 되거든요. 아니 나 귀찮아. 그럼 냅두시면 돼. 그냥 냅두시고 월봉으로 대응하든가 연봉으로 대응하시면 좋고 나는 좀 이 파동의 센스를 잘 맞출 수가 있어. 손재주가 좀 있고 이 주식 보는 안목이 있어. 그러면 올라갈 때 줄였다가 내려갈 때 다시 사는 방법. 이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5일선 위에 아니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21선 위에 양봉이거든요. 이게 신호예요. 이게 항상. 그러면 내려가는 거는 언제 내려가느냐? 반대죠. 5일선이나 21선 아래 음봉이 잡힐 때 요때가 내려가는 신호예요. 간단하죠? 올라갈 때는 5일선이나 21선 위에 양봉이 올라가는 신호고 꺾일 때 이제 여기 어디서 꺾일 거잖아요. 이 꺾일 때는 5일선 아래 음봉이거나 21선 아래 음봉에서는 반드시 줄여줘야 해요. 특히 얘는 무조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분의 1 혹은 뭐 3분의 1 정도 줄이면 되겠죠. 그다가 여기는 뭐 완전히 줄인다든가 나 그냥 3분의 1만 놔두고 3분의 2는 다 던질 거야 는 여기서는 다 무조건 던지셔야 됩니다. 3분의 2 정도는. 근데 나 손실이야. 나 그냥 끝까지 갖고 갈래.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 그리고 계좌가 지금 아직도 플러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음봉이 잡힐 때 좀 줄여놓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저기 이 녹색선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 닿다 그러면 조금 계좌들이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목마다. 그러면 그 종목은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플러스 난 상태니까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걸 현금화했다가 요 밑에서 다시 5일선 위에 양봉 잡히거나 20선 위에 양봉 잡힐 때 분할해서 사시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계좌가 올라가도 마이너스여서 안 줄일래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손실일 때 줄여놓고 저 밑에서 더 싸게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이나 혹은 계좌는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쭉 하고 올라갔을 때 이 5일선이 쭉 하고 요 20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계좌가 플러스 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플러스 나는 종목이 있어요. 거기서는 5일선이 꺾일 때 반드시 요 음봉이 나오는 거 보고 3분의 1이나 3분의 2까지 줄여서 요 밑에서 다시 5일선이 이렇게 뭐 내려가서 올라오던 중간에 21선 위에서 올라오던 여기서 양봉이 잡히면 그때 다시 사자. 요게 일봉에서 하기가 좋은 방법이고 주봉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봉은 좀 심플하죠? 그냥 주봉도 월봉처럼 음봉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음봉일 때마다. 뭐 여기 어딘가 한 주 동안 빠진 거니까 주봉은 한 주 동안 일주일 내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면 손해가 아니죠. 뭐 여기 어딘가 뭐 이렇게 음봉이 잡히면 주봉마다 사도 된다.
왜? 4,924인가요? 아까 그 연봉에서 이 밑으로 또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내려오면 너무 좋아요. 그건 완전 올인. 그 아래에서는 무조건 올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봉이 얼마인지. 4,924 맞네요. 뭐 4,924 요 아래 내려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240선에 지금 닿기 때문에 240선 120선에 이미 닿기 때문에 이게 좀 튕겨져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요. 현재로는 주봉으로 왜 21선이 요거는 이제 공식인데 21선이 꺾이고 5일선이 이렇게 푹 하고 내려올 때 120선에서 튕겨져 일단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일단 높다. 어디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면은 뭐 요 5일선까지 간다 치면 여기가 5일선이 5300 어디까지? 지금 뭐 거의 닿고 있네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경우 이 5일선과 5주선과 20주선 여기 주봉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꺾여 내려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요 녹색선, 여기 녹색선이 얼만가요? 녹색이 지금 60주선인데 5590, 한 5590 정도에서 꺾여 내려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예상이에요. 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다만 내가 한 방에 사고 싶다 그러면은 연봉 차트에서 5개년 이평선 아래에서 한 방에 사시면 되고, 혹은 나는 연말에 한 방에 사겠다. 연말에. 혹은 나 연말까지 양봉이 될 수도 있고 나 불안해서 지금 좀 사고 싶다 그러면 월봉이 음봉일 때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월달 월봉이 음봉이잖아요. 얘는 반드시 월봉이 음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럼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럼 5월달이 양봉이야. 그럼 올라가. 그럼 냅둬. 6월달엔 다시 내려와. 음봉이야. 또 사. 해서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청산은 안 하고. 청산을 해도 됩니다. 5월달에 올라갈 때 내가 뭐 지금 100만원어치 1000만원 있는데 근데 혹시 몰라서 한 200만원어치 샀어. 그럼 5월달 양봉이야. 그럼 끝날 때 100만원만 털고 6월달에 다시 음봉일 때 원래 200씩 5번 살 거 내가 300을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올라가면 반 줄이고 내려가면은 반 팔았던 것까지 합쳐서 다음 달 음봉에 더 많이 사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두리를 좀 발휘하시면 좋아요. 유두리를 발휘하기나 머리 아파 그러면 그냥 200 5번 나눠 사든가. 제가 연봉이 음봉이면 양봉은 보통 5번 아래니까 나머지가 다 음봉이잖아요. 그럼 6번 음봉이 나올 거예요, 최소. 그러면 이미 월봉이 3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더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번 달 포함해서 5번 정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번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피 볼게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미 저점이 나왔습니다. 원래 저점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던 이 2400 아래가 저점이에요. 여기가 다 저점이에요. 지금 많이 내려갔죠. 여기서 샀으면 대박. 여기 2400 아래에만 내려왔을 때 줍줍, 음봉일 때마다 줍줍, 음봉일 때마다, 양봉일 때 아닙니다. 음봉일 때마다 줍줍 하시면 됩니다. 일봉에서는 2400 아래에서는 음봉일 때 줍줍. 자, 지난번에 또 얘기 드렸다시피 얘도 연봉이 되죠. 연봉은 10년 이평선 아래, 10년 이평선 아래가 이제 변했으니까 가격이 2540, 2110. 코스피 10년이 죄송합니다. 10년이 2430이네요. 2410 10년이 요게 조금씩 가격이 변해요. 왜 그러냐면 HTS마다도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 연봉은 지금 계속 움직이잖아요. 왜냐면은 월봉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앞에 2024년도까지는 다 픽스가 됐어요, 가격이. 근데 얘는 픽스가 안 돼요. 음봉일 때도 있고 양봉일 때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평선에 그걸 매일 확인하셔서 대략적으로 그 아래에서는 한 방에 사도 되고, 혹은 한 방에 사도 되고, 월봉으로 음봉일 때마다 나눠 사도 되고, 주봉일 때도 주봉이 음봉일 때마다 나눠 사도 되고, 일봉이 2400 아래일 때 혹은 근처일 때 음봉일 때마다 나눠 사도 되고, 여러분 스타일대로. 자, 일봉은 여러 번 사야 되고 골치 아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마음도 졸여야 되고. 그러면 그건 고수.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정도로 하시면은 약간 중수. 나는 초짜야. 그럼 나는 그냥 올해 월봉일 것 저기 월봉이 연봉이 음봉일 것 같으니까 나 연말에 살래. 그런데 미국은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은 현재까지로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연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얘 지금 양봉이잖아요. 현재는 양봉이야. 그러니까 얘는 10년 이평선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올해 양봉일 확률이 특히나 높아요. 우리나라는. 왜? 작년에 음봉이었잖아. 연이틀 음봉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특별한 경우죠. 대부분 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올해 양봉이라 보게 되면 최소 여러분들이 월봉이 음봉일 때이거나 주봉이 음봉일 때에 대응을 해서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주봉이 음봉. 조금 공격적일 때는 주봉. 나 고수다. 그러면 일봉이 음봉일 때 2400 아래에서는 계속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양봉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 줄이는 거는 자유. 안 줄여도 되지만 나 만약에 양봉 돼서 그럼 이거 조금 줄여. 내려갈 때 조금 더 많이 사.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인데 그냥 모아서 내가 쭉 위로 올라가는 거를 보겠다. 근데 한국의 그 코스피가 위로 올라가는 거를 먹기가 지금으로서는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옆으로 기는 기간도 무지하게 길거든요. 찌꽁빵꽁 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걸 먹는 게 맞는데 한국은 먹었다 팔았다 해야 되니까 올해는 모아서 밑에서 사지만 올라가면은 한 3000대에서는 판다. 직전 고점에서. 그 생각으로 가지시면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 3000 이상 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드릴게요. 자, 일봉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얘도 지금, 외바닥이죠. 그러면 쌍바닥이 나와서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또 올라가서 21선에서 맞아서 내려온 쌍바닥일 수 있고, 아니면은 61선이나 저 240선까지 얘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다만 얘도 올라가면 줄인다예요. 일단은. 왜?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미국장이나 한국장이나 올라가면 21선이 보일 거예요. 21선. 일봉에서 여기 보이죠? 여기서부터는 줄인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양봉이 잡힐 때 5일선 위에 양봉 다시 잡히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산다. 귀찮아. 그러면 올라갈 때는 그냥 눈팅 하세요. 내려와서 5일선 위에 양봉 잡히면 그때 다시 분할 매수. 아니면 나는 요 아래 2400 근처에서 음봉일 때마다 분할 매수. 아니면 주봉이 음봉일 때마다 분할 매수 해서 위로 쭉 먹는다. 요런 전략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포트에 다시 이제 애플하고 엔비디아를 추가합니다. 왜냐?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인들에게 보내는 178 다시 한번 꼭 한번 숙지해 주시고, S&P는 5년 평균 이평선, 그리고 코스피는 10년 평균 이평선, 코스닥은 120 평균 이평선.
나스닥도 5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거의 다 5년 평균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산다. 자, 이 얘기예요. 아까 보여드린 차트처럼 5일선이 쌍바닥이거나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가 있기 때문에 요 내려오는 것 때문에 올라가면 줄인다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미국장 다 동일합니다. 자, 중국은 이제 하지 않아요. 중국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자, 저 내려오는 게 어떤 이슈에서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나와 있는 앞에서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관세 문제잖아요. 관세. 이 관세 문제에서 첫 번째는 EU의 맞대응입니다. EU에. 지금 중국이 맞대응했잖아요. 중국이 맞대응하는 걸로 이미 푹 하고 내려왔어요. 푹 하고 빠진 게 지금 중국의 맞대응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는 EU의 맞대응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5파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쌍바닥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5파동이 앞에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런 경우. 요런 5파동도 있겠죠. 꼭 쌍바닥만 해야 되는 게 법칙은 아니고, 혹은 올라가는 쌍바닥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내려가고 그냥 외바닥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5파동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이 경우는 뭐냐면 환율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를 지금 절하를 하고 있거든요. 절하. 그러니까 7.2에서 7.5. 만약에 얘네가 8. 어쩌고를 가면 미국하고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율 문제가 터지면 한 번 더 앞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린 요걸 볼게요. 이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올라갔다가 이것도 있다 이거죠. 이것도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여기가 어디냐면요, 월봉에서 여기 4,500까지예요. 4,500. 만약에 환율 터지면 이 4,500을 구경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왜? 여기처럼 이렇게 61선, 60개월선을 터치하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더 당겨볼까요? 네. 이렇게 요 코로나 때죠. 근데 보통 때는 여기 중간까지만 갔다가 와요. 중간까지. 그래서 보통은 얘가 중간까지 갔다가 지금 왔기 때문에 끝났다라고는 보이는데, 끝났다고는 보여. 이게 요때도 트럼프 때죠. 요건 코로나 때니까는 요 60까지 갔다 온 거고, 요것도 트럼프 때죠. 요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니까. 그쵸? 선거, 그쵸? 그러니까는 보통은 요 20선 깨고 60선 터치는 안 하고 60개월선은 터치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코로나 같이 인류에 어떤 큰 문제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환율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 4,500까지.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에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올라온다 이거죠. 요것도 있다. 요것도 뭐가 되면 환율 문제가 터지면, 환율 문제가. 근데 지금까지 아직은 환율 얘기는 안 나오는데, 환율도 지금 언급이 돼가고는 있어요. 아직은 이제 큰 이슈는 아닙니다. 지금 왜? 이제 중국하고 아직 이제 지금 맞짱 뜨는, 그게 이제 1달러가 됐으니까 중국하고 맞짱 뜨는 게 1달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U가 맞짱 뜨는 거, 그게 한 번인데, EU는 뭐 한 중국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5파동 정도, 그러니까 5일선짜리 하나 내려온다,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하고 환율 문제가 터지면 이거는 좀 아주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좀 세게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EU 맞대응의 환율 문제, 중국하고 환율 문제 터지면 EU, 중국, 전 세계 가장 큰 경제 불락인 중국, 그 다음에 EU하고 같이 맞짱 뜨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회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환율 문제는, 아니, 환율이다. 관세 문제는 끝이에요. 이거는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로 바로 간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끝나는 거죠. 근데 뭐가 하나씩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아, 5일선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환율이 터진다 그러면 많이 내려갑니다. 많이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빅테크가 핵심 종목입니다.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다시 포트에 추가해서,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부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거 해야 됩니다. 왜? 미국은 내년에 중간선거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 교체, 상법 개정, 추경 이런 호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 뭐 대선 안 끝났는데 어떻게 정권 교체 됐느냐라고 보는데, 뭐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게 되거나 뭐 그 전 여당이 어떤 그쪽에서 문제 일으킨 부분이 이 계엄이잖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후보들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은 되지 않을까,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나오면 증시에 되게 호재다. 그래서 상반기에 제가 세게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예측은 해드렸는데 진짜 엄청 세게 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왔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독이었지만 약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쫙 하반기에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은 연봉이 양봉으로 끝날 것 같고, 미국이 양봉으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뭐 도치 형태이거나 살짝 음봉 정도로 끝날 수 있거나, 만약에 미국이 올해 양봉으로 끝나잖아요. 내년이 음봉이에요. 근데 올해 음봉이다? 내년이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양봉을 보던지 내년에 양봉을 보던지인데, 뭐 어떤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상으로 보게 되면 올해는 여러 문제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고 그러면 주가 올라가다 두들겨 맞고 할 거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연봉이 음봉이라 생각하시는 게 좋고, 한국은 연봉이 양봉인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나눈다 그러면 한국 50, 미국 50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50은 내년에 반드시 플러스가 납니다. 내년에는. 왜? 올해 음봉이면 내년 무조건 양봉이니까. 그리고 고점 돌파하고 올라갑니다. 한국은 올해 양봉이니까 올해 연말에 털어서 미국으로 다시 다 가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해 음봉일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계시면 좋아요. 자, 뭐 이거는 달라진 게 없고, 이제 미국의 포트에 이제 이게 들어온 거죠. 추가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고 변하는 게 크게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 그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178번, 그 앞에 것들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일단 적어도 앞에 거와 이번 거를 연달아서 이렇게 보셔야 이해가 좀 편하지, 이번 것만 딸랑 보고 끝내시면 완벽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제가 음성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음성까지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